자, 마지막은요. 50시간 만에 석방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어젯밤에요. A4 용지 4장짜리의 장문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은요. 자, 일부 발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심야에 장문의 글을 올린 겁니다. 경찰의 체포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거다.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둔다라는 건데 아니 A4 용지로 4장짜리 글을 밤에 올렸어요. 굉장히 억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상황 때문에 표현의 문제 아닙니까? 본인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고 해서 현행범도 아니고 돈을 받다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수갑을 채워가지고 50시간 가까이 그렇게 구금이 된 상태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저렇게 분노하는 지점은 본인이 그래서기보다는 정권에 대해서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고 사실상 구금될 수 있다.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로운 체포 적부심의 판사 또한 가장 중요하게 된 부분이 이겁니다. 헌법의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제한을 할 때, 특히 인신 구금을 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 이 표현을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억울한 면과 그리고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누구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문의 글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 검찰, 경찰의 합작품이라는 강한 의심이 본인의 입장에서 든다 이거예요, 성시경 부의장. 근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또 그 법원은 싹 뺐거든요.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필요성을 검찰에 요청해야 되고 검찰이 청구하면 법원이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이 세 기관이 전부 동의를 해줘야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민주당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와 사법개혁을 두고 싸우고 있습니다. 대법원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때문에 검찰 조직과도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검찰, 법원 이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경찰까지 세 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계획적인 이런 체포를 집행했다고요? 어제 본인이 그 체포적부심이 인용이 됐습니다만 피의자로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왜 조사에 응하지 못하는지 그걸 피력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분명히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명심하고 앞으로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그 반성을 해야지 지금에 와서 국민들의 그 상황을 혼란시킬 수 있는 저런 상상력에 의거한 그리고 상상력도 사실 참 너무 픽션에 가까운 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전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다, 너무 부적절하다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또 다른 글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장관급 체포영장이라면 이거 대통령실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다라는 건데 이 의원님도 대통령실 보고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세요? 네, 저는 뭐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 보면 제가 어릴 동안 이제 대통령실과 이렇게 취재를 해봤지만 보통 이런 정도의 사안, 국회의원이나 그다음에 전직 장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경찰에서 파견 나간 사람이 있어요. 자, 그걸 통해서 경찰의 어떤 이런 주요 인사에 대한 어떤 이 형사적 처리나 이런 것들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행안부라든지 또 이런 대통령실을 통해서 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 정보국이 있거든요. 이 정보국은 중요한 정치인들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형사 사건에 대해서 사전에 다 보고를 받습니다. 이게 상식이에요. 이게 보고 안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중대한 일을 하는데 경찰서장이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인숙 전 위원장에 대한 이 체포영장은 아마 변호인 이야기로는 그동안 2차례 이미 신청했다고 그래요, 경찰이. 근데 검사가 이건 너무 좀 이러다 해서 기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번째라는 거죠, 이번 자체가. 자, 그런 걸로 보면 이미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무리를 했을까? 또 그거를 윗선에서 사실 제어 못한 이유,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취재 경험과 다양한 경험 때문에 대통령실이 아마 보고를 받았을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주시는데 우리 장윤비 변호사님 좀 표정이 의아하세요? 저는 보고는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더라도 이를테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혼용을 해가지고 마치 대통령실과 짜고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거거든요. 아마 주요 인물이고 정무직 장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했다는 부분까지는 보고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준숙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치 모종의 어떤 짜고치기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정말 정무직 공무원을 지내신 분의 태도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관심을 이 의원께 짧게 여쭤보면 이제 이 전 위원장이 이제
앞으로 어떤 행보를 좀 보일지가 관심이에요.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뭐 일단 지금 체포영장 체포 적부심이 일단 인용이 됐잖아요. 예.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이게 다 나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발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뭐 조사나 이런 것들이 저는 할 것 같고 더군다나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영장 자체가 기각된다면 그때는 아마 경찰은 큰 어떤 좀 데미지를 입을 것 같은데 일단 아마 이진숙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본인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이용할 테고 권옥수롱을 일단 경찰이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제일 관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1위 순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